자, 안녕하십니까. 웅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패턴, 즉 1형식부터 5형식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두 번째 패턴, 주어, 동사, 보어 있는 형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예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뭘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 lay이겠죠. 자, 다음에 동사 looks. 보호 보이나요? beautiful. 전면구니까 자르시면 되고요. 이 문장의 뼈다구는 lake looks beautiful입니다. 호수가 보입니다. 아름답게. 아무리 아름답게라고 해석되더라도 부사를 쓰시면 안되고 형사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인 명사를 설명하는 보호이기 때문에 명사는 형용사가 설명하고 수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호수는 아름답게 보여요. 일로 가져와 보시면은 아름다운 호수 맞죠? 예,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쓰셔야 됩니다. 한글의 해석과 상관없이. 자, 됐고요. 그래서 그 호수는 보입니다. 아름답게 어디서? moonlight, 달빛 안에서. 호수에 달빛이 비치면은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주어가 뭘까요? mystery. 전면구 건너뛰니까 동사 어디 있을까요? remained. 보호 어디 있나요? unsolved. 자, remained가 동사인데 이것도 동사일 리는 없죠. 그러므로 얘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분사 형용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과거분사 형용사니까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한 게 아니고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mystery는 remain, 남겨졌습니다. 어떻게? unsolved,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아무리 해석이 채로라고 되더라도 그건 한국말 해석일 따름이고요. 문장 구조는 형용사 보호, 즉 과거분사고 형용사 보호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수식해보면 압니다. unsolved mystery. 맞죠? 해결되어지지 않은 미스테리. 맞습니다. 자, 전체 해석합니다. 그 미스테리는 버뮤다 삼각지대 알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사라지고 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의 미스테리는 남겨졌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3번 문장 보겠습니다. 커마 주어 동사 앞자리는 부사자리예요. 영어에서.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하나, 주어 동사 둘이 있고 문장이 줄이니까 연결하는 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문장의 접속사,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문장 연결했고요. 연결하는 거 하나니까 문장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함에 따라인데요. 우리가 grew older, 자라감에 따라서. 자, 주어 있고요. 동사 grow. older는 old의 비교급이니까 형용사죠. 비교급은 형용사 부사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동사 썼나요? 얘는 보호고요. 얘는 어떤 동사? 상태 변화 동사죠. grow older, 나이 들지 않다가 나이 들게 변화하죠. 그래서 두 번째 패턴 이 형식입니다. 상태 변화입니다. 우리가 더 나이 들게 들매 따라서 이 hiding behavior, 이 숨는 행동은 became 동사 있고요. 보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역시 이 형식 보이시나요? 상태 변화 동사 썼고, 그쵸? 형용사 썼습니다. 이러한 숨는 행동은 되었습니다. 얘가 형용사니까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었죠. 뭐로? 3문절 이상일 때는 뭐로 비교급을 만듭니다. 참고로 이 뭐의 품사는 뭔지 생각해 봅시다.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미면서 비교급 만드니까 얘를 수식함으로 부사겠죠.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자, 그러므로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형용사 보호. 그런데 이 형용사는 형용사 보호를
상태 변화 동사로 연결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어제 얘기했던 4형식, 5형식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패턴입니다. 4형식. 흔히 말하면 수여 동사라고 부르죠. 수여 동사는 이 상장을 수여함. 주는 동사입니다. 주는 동사. 그러므로 줄 때는,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선생님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누구 필요할까요? 받는 학생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물건 뭐 필요할까요? 상장 필요하겠죠. 이렇게 명사가 3개 필요합니다. 선생님, 학생, 상장.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고요. 선생님 여기 있죠?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목적은 목적어인데요. 그럼 명사가 2개 남습니다. 받는 사람 남고 상장이 남는데요. 사람을 먼저 쓰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자,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학생에게 상장을 이렇게 쓰는 게 수요동사입니다. 즉 한국말로 하면은 주는 동사입니다. 수여하는 동사예요. 주는 동사.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그는 줬습니다. 나에게 책 한 권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아시겠죠? 자, 다짜고짜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바로 쓰셔야 되고요. 전치사나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샀습니다. 나를 사요? 아니죠. 사 주었습니다. 나에게 책 한 권을. 이렇게 됩니다. 동사들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양하게 씁니다. 하나의 동사가. 어떤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격동사죠. 그런데 각각의 동사의 그 패턴에 따라서 특징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사다가 아니고 사 주었다 나에게 책 한 권을. 가져다 주었다 나에게 책 한 권을. 밑에 봅니다. 보여주었다 나에게 편지를. 가르쳐 주었다 나에게 영어를. 이런 식으로 주는 동사처럼 해석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은 북이었는데 이것을 이수로 받을 수 있겠죠. 그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이렇게 쓰면 사형식 전혀 문제가 없죠. 가 아닙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구체적인 명사로 끝날 때는 상관없지만 대명사로 끝났죠? 이렇게 끝날 때는 이런 패턴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영어에서. gave it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to me 이렇게 씁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요. 영어에서는 어떤 특정 표현에서 대명사로 끝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check out 이도 안 하고 check it out 이렇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타동사 부사에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명사로 안 끝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바로 쓰고요. 선생님 to는 왜 살아났나요? 원래 여기서 그는 주었습니다. 원래는 나에게가 맞아요.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의미상. 그런데 특별한 패턴, 즉 네 번째 패턴에서만 사람 쓰고 물건 쓰고 전치사 이런 걸 안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 물건이 깨졌죠. 깨지니까 다시 얘를 살려줘야 됩니다. 전치사를. 그리고 이 형식은 전명구는 찌꺼기니까 얘는 없다 보고 세 번째 패턴으로 3형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5번째 패턴 5형식입니다. 5형식은 복잡합니다. 어렵고 어법이 더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도 5형식 문장을 구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개념 설명합니다. 자,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는 3형식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뒤에 뭐가 더 하나 있냐면요. 목적, 보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5형식의 개념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그러면 저번에도 배웠듯이 목적어 이 형식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형식과.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였죠. 주어의 품사가 뭐였죠? 명사였죠. 그러므로 명사와 똑같은 이 보호는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에서 주격보호라고 말합니다. 근데 굳이 안 쓰는 거는 설명할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보호라고 하면은 얘를 설명할 수도 있고 얘를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명확하게 목적보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주격보호해도 그냥 보호해도 됩니다. 어차피 설명할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주어인 명사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보호가 있는데 주어인 명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 보호는 역시 또한 명사를 사용해도 되고 형용사를 사용해도 됩니다. 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얘도. 그러므로 목적어가 명사죠. 그러므로 목적 보호도 역시 명사나 형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형식의 첫 번째 패턴은 여기에 명사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죠. 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패턴. 자, 이게 두 번째 패턴. 그죠? 목적 보호 자리에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명사가 오면은 오형식의 첫 번째 패턴. 형용사가 오면은 두 번째 패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패턴은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요. 동사의 원형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동사가 나올까요? 자, 그 이유는 보세요. 이런 겁니다. 아빠가 시켰어요. 목적어가 노래하도록. 이럴 수 있잖아요. 즉, 이 동사 원형은 목적어가 하는 행동입니다.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이럴 때 이 동사 자리에는 흔히 말해서 이 동사 자리에는 어떤 동사가 오냐면요. 이 동사 자리에는 흔히 말하는 무슨 동사? 그렇죠.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이 동사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뭔지는 밑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사역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시켰어요. 내가 노래하도록.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들었어요. 내가 노래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패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패턴은 동사 원형이 아니고 네, to 다음에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투부정사에 관해서는 다른 동영상 보시면요. 예, 구와 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역시 주어가 동작하게 합니다. 목적어가 이동작하도록. 그러면 세 번째 패턴은 동사 원형인데 투부정사일까요? 자, 여기는 어떤 동사입니까?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아닌 동사들. 이것이 아닌 동사들일 때는 to 다음의 동사 원형, 즉 투병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오는데요. 목적어인 명사를 보충 설명하니까 이 형식과 마찬가지로 명사를 쓰는 게 첫 번째 패턴. 형사를 쓰는 게 두 번째.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이 동사 자리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투부정사 쓰는 것이 네 번째 패턴. 이것이 네 번째 패턴이고요. 이럴 때 동사 자리는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오형식입니다. 패턴 1 뭐라 그랬죠? 목적보호 자리에 명사가 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한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에 보이죠? 목적보호 자리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하고 목적보호 자리에 여기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자리에 여기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하고 목적보호 자리에 여기 있죠. 전부 다 명사죠. 주어, 동사,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자리에 여기 있죠.
그러면 그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의사로. 나는 의사이죠. 이해합니까?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의사가 아니고 내가 의사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인 명사랑 똑같은 명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는 부릅니다. 그를 슈퍼맨이라고. him equal 슈퍼맨. 목적어 목적보호. 되셨죠? 두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목적보호 자리에 형용사였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여기 있죠. 목적보호. 역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여기 있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여기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여기 있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들은 전부 다 목적어를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그가 만들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행복한 게 그가 아니고 내가 행복한 거죠. 역시 이 형식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목적 보절의 형용사가 올 때 마치 부사처럼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가 아니고 목적어인 명사를 부연 설명하니까 형용사를 쓰셔야 됩니다. 해석에 따라서 원래 문장의 형식이 춤추면 안 됩니다. 한국말 해석에 따라서 원래 문장의 구조나 품사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문장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자, 그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부사는 이러시면 안 돼요.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니까 형사입니다. 수능 어법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쉬우니까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뭔가를 겁니다. 이렇게 so that 이렇게 걸던가 이런 식으로 겁니다. 이렇게 that 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러면 그는 만들었어요.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그 결과 나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목적 보인 거를 구별을 못하고 여기다가 해필리 부사 써놓으면은 한국말을 일단 해석을 합니다. 문제 풀 때 그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부사네 맞네 이러고 틀립니다. 이렇게 하고 속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도 옛 꾸미려고 들어온 부사 찌꺼기니까 없애고요. that 이하부터 또 없앱니다. 그럼 원래 구조를 보시고 해석과 상관없이 목적어, 목적보호, 형사 써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거 한국말 해석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 방을 더럽게 이렇게 안 하죠.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방이 더럽다는 것을 이렇게 문장처럼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리 그 방이 더럽다는 것을 이라고 해도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는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는데 한국말 해석에 따라서 원래 패턴이 바뀌시면 안 돼요. 나는 원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인데 얘는 목적보호이기 때문에 형사를 쓰셔야 돼요. 우리는 스캡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연을 깨끗하게. 네, 형용사입니다. 왜요? clean nature죠? clean nature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고, 그럴 때 문장의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온다 그랬죠? 사역동사는 영어에서 3개가 있고요. 지각동사는 이것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강한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make은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너 해!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거고요. 이거는 좀 설득해서 반강제로 시키는 거고요. let은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let it go.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지각동사 이게 보이죠? 자, 해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여기 동사 원형 여기 있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동사 원형 여기 있네요. 이는 잠깐 넘기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동사 원형 여기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동사, 원형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가 전부다. 선생님, 자, 이거 보세요. 그는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는 거죠. 강제로 시킵니다. 그래서 사역이에요. 내가 가도록. 어디에? 교회에. 그는 설득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도록. 좀 기다려주세요. 어디로? 어디에서? 그 방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문장에 동사 어디 있을까요? 이게 let이 동사예요. 사역동사라 그랬죠. 그럼 주어는 없네요. 주어는 왜 없을까요? 명령문이니까 없죠. 명령문의 주어는 you였죠. stand up. you stand up이죠. 뻔하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왜?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일어서 가면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눈으로 you를 대신한 거고 그래서 you를 안 쓰는 겁니다. 그렇게. 자, 언어의 생략 규칙 말했죠. 생략해도 헷갈리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무조건 생략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보면은 커마 조동사 앞자리 무슨 자리라 그랬죠? 부사 자리죠. 그래서 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you고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오형식 세 번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목적보 자리 투부정사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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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목적보호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to 이하 이런 말 많이 하죠.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투부정사를 보여주려고 얘만 색칠했어요. 해석 어떻게 하죠? 나는 원합니다. 네가 to go 가도록. 목적어가 하는 행동 목적보호. 의미상 보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죠. 네가 가는 거죠. 나는 원합니다. 네가 가도록. 어디에 가? 밖에. 뭐 나타내요? 장소? 부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언합니다. 네가 to be careful 조심하도록. 조심하는 주체는 네가 조심합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들어가도록 내 방에. 우리는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도록. 나는 말했습니다. 그가 앉으라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형식의 네 번째도 어법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to be careful. 선생님 이런 거 어려워해요. 맞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be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와 같은 단위입니다. be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와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얘를 go라고 생각해 보세요. go. 나는 충고합니다. 네가 가도록. 똑같죠? 나는 충고합니다. 네가 조심하도록. 이제 무슨 말인가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뭐라 그랬냐면요. be 플러스 형용사는 뭐랑 같다고요? 뭐랑 같은 동사와 같은 덩어리 역할을 합니다. 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뭐를 만들려 하냐면요. 명령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명령문 어떻게 쓰면 되죠?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래서 go, 가라 하면은 동사 원형이죠. 명령문. 자, 행복해라 하고 싶어요. 행복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복해라. be happy 이러시면 되죠. 보세요. 단위 보세요. 동사 비형용사. happy가 명령문이 아니에요. be happy입니다. be 플러스 형용사가 동사랑 같은 단위입니다. 자, 얘를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겠습니다. 동명사.
자, 가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going 하면 되겠죠. 자, 행복한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being happy. 아셨죠? happy의 ing는 없습니다. 형용사의 ing는 없어요. 무조건 동사 원형이 ing입니다. 그래서 being happy 하면 행복한 것. going 가는 것.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 해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happy. 이렇게 해석할 때 여러분 보세요. 얘랑은 조금 틀리죠. happy time 이럴 때와 행복한 time이잖아요. 얘는 명사를 꾸밀 때는 행복한 time 하면 되는데 나는 행복하다 할 때 나는 행복한 이다 이렇게 안 하죠. 나는 행복하다. 단위 똑같지 않아요? 나는 간다. 나는 행복하다. 단위 같죠?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얘랑 합쳐서 서술어를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용사의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왜 제한합니까? 행복한 탐이고 행복하지 않은 탐은 들어오지 마. 탐이 10명 있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탐이. 그런데 행복한 탐으로 제한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탐은 안 돼. 그래서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얘는 서술적 용법. 왜? 서술어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다시 아까 여기 보면은 be careful, 조심하다죠. 그래서 나는 advice, 충고합니다. 네가 조심하도록. 됐습니다. 감사합니다.